좋아하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일 많이 고민돼야 되는 시점이 저는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안 줘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청소년서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시간을 파는 상점, 내일은 내일에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신상문구점이라는 신상책을 들고 나와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신상문구점의 배경은 백성리라는 아주 시골이에요. 동아라는 중2의 남학생이 이제 화자이자 주인공이에요. 동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그 문구점이 하나 있었어요. 문구점의 주인인 단원 할머니랑 또 영혼의 단짝이 돼요. 이 단원 할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새 주인이 오게 되죠. 바로 단원 할머니의 남편 황영감이 새 문구점 주인으로 오게 되는데, 이 황영감의 그 행동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서 주문을 해서 신상을 쌓아놓긴 하는데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문구점에서 신상 물건을. 동화는 내가 그렇게 할머니랑 애지중지 지켰던 이 문구점이 저렇게 괴팍스런 황영감에 의해서 물건도 팔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요. 신상문구점과 그 집 식당이라는 어떤 공간을 배경으로 아픔과 상실을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고 연대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농촌에 있는 문구점은 대부분 이제 문구점의 역할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아이들이 농촌에 있기가 어렵게 되고, 또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폐교가 되었거나 폐교 직전에 놓여 있는 학교가 많았어요. 거의 문구점의 역할이 거의 상실된 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연로하신 영감님이 그 문구점을 만물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구류도 조금은 있지만 뭐 라면이라든가 뭐 냄비라든가 아니면 장화라든가 농촌에서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구비를 해놓으면서 그 문구점이 만물상이 된 게 기사로 나왔어요. 그 기사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따뜻한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소설에 녹여내게 됐습니다. 보통 청소년 소설이나 이 문학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 학교 문제나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번에는 학교 밖이에요. 완전히 마을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세계가 좀 넓어진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자라면서 이렇게 지평이나 세계가 계속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어떤 주제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든가 만남과 이별이라든가 생성과 사라짐이라든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볼 수 있는 한 마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잡아서 썼습니다. 뭐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아무 선택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뚱아리 하나로 딱 세상에 내던져지는 느낌이긴 한데요. 20살까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어떤 양육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보호자가 되는 그 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어른들로 인해서 부재를 겪고 있는 이 동아라는 친구에게도 밸런스를 갖추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던가 자기 미래를 조금 더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던가 균형을 갖춘 괜찮은 어른으로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른들의 역할은 진짜 그야말로 거의 우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20살 이전까지는 그 우주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은 아이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어른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어른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척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나의 소유물을 나의 제2의 분신을 가지고 이렇게 매뉴얼대로 짜서 나의 또 다른 자아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봐주고 힘있게 자랄 수 있도록 너무 간섭하지 않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 아이가 혼자 자기 힘으로 주체적인 사람으로 좀 자랄 수 있게끔 방치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이 좀 자기 스스로 독립된 개체로 자아를 자꾸 발견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좀
내면의 근기가 생길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즘 너무 지나치게 정말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아이들이 어디서 숨을 쉬나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되게 커요.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그게 제일 많이 고민돼야 되는 시점이 저는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안 줘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도 작가의 만남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과외 한대요. 그 다음에 학원 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입시학원 간다고 이야기하고 주말도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입시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잘 못 찾고 있는 게 가장 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의 어떤 공부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살아서 오지 않거든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사춘기는 저는 이제 10대의 사춘기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사춘기가 옮겨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고 자충우들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30 다 돼가는 나이에 나이는 먹어가고 할 일도 되게 많잖아요.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못 찾고 있고, 그 시기를 저희가 주지 않은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충분히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좀 자기를 찾을 수 있게끔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래서 그게 미뤄지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 20대 후반의 아이들, 제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너무 잘 압니다. 부모의 역할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도록 계속 추동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네. 아니, 성적이 좀 안 되면 어때요? 성적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는 것보단 전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자기 자신도 없고 인성도 없고 무기처럼 되는 아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색깔로 가는 아이가 저는 미래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든 그 다음에 나이가 적든 간에 어린 나는, 자라지 않는 나는 계속 시기마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린 나를 불러내어서 자꾸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나를 불러내서 위로한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어느 시기마다 있던 자라지 않는 나를 불러내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사인 멘토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원히 자랄 것 같지 않은 어린 나를 불러내어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